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실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표 입력은 그런 증빙서류들 어떤 것들 입력하는지 다 아셨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는데, 지난번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는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냐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다가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부가가치 증빙서류를 입력한다. 그럼 부가가치 증빙 관련된 증빙서류는 뭐가 있느냐? 일단 이에 부르는 명칭을 갖다가 우선 알아둬야 되는데, 얘를 우리는 적격 증빙이라는 용어로 써요. 적격 증빙 또는 여기 법정 증빙 이런 용어를 갖다가 사용할 거란 얘기죠. 적격 증빙이나 법정 증빙, 얘는 뭐냐면 결국은 이 회의성의 거래가 지금 국세청에 벌써 전송 자료가 거래했다는 자료가 전송이 됐다는 걸 뜻해요. 즉 이 거래는 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또는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격 증빙, 법정 증빙은 지금 국세청에 통보가 된 거래 자료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들어봤을 만한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서가 있어요. 세금자가 없어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생활할 때 보시게 되면 영수증 꼭 챙기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현금 영수증, 현금 사용하셨으면 챙기세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래를 갖다가 투명하게 그렇게 통보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거기에 부과됐던 세금 10%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다 납부 제대로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 안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회계 1급 들어와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걸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상품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내역들이란 말이죠. 자, 하나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지껏 회계 원리 기준에서 회계 2급 기준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안 했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는 지금 앞에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또 다른 파트니까 회계 처리하는 거야 똑같다고는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걸 지금 여기 파트라도 잘 알아들으시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상품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고 치고요. 현금 받았다고 치고 상품은 얼마짜리를 팔았냐면 대변에 상품 매출로 해서 저기 뭘 샀다고 그랬을까? 뭐 사갖고 온 것들 혹시 오늘 없어요? 뭐 돈 주고 사갖고 온 거? 커피? 좋았어. 얼마짜리야 그거? 1,500원. 자, 봐요.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커피가 1,500원짜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1,500원은 그 상품의 값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팔건 제품을 팔건 그다음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건 너희들이 청구하는 금액 그건 다 받아. 오케이. 그런데 그 돈 받고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징수해 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으로 징수해 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상품이 지금 1,500원짜리라고 했다면 여기 지금 금액은 10%면 얼마가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 10% 150원이 되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 10% 징수해 주라고 얘기했던 거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죠.
어떤 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래서 부가세라고 보통 불러요. 줄여서. 이해되셨어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을 이렇게 징수해 놓으면 이 부가가치세 얘는 회사 돈인가요? 국가 돈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가가치세 이렇게 대신 받아두는 거, 자기 상품의 값은 1,500원만 받으면 원가도 이익도 이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기 거 받았으면 끝이잖아. 그리고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이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 10%를 받아놓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150원 내 돈 아니고 국가 돈이니까 대신 징수만 해놨지 내 돈 아닌 거 확실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부가가치세 국가에다가 납부해줘야 되죠?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부가가치세는 내 돈 아니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 아닌데 돈 대신 받아놨죠? 우리 돈, 직원들 돈 아닌데 미리 납부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그럼 얘도 부가가치세 납부하기로 위해서 회사 돈은 아닌데 미리 받아둔 거죠. 그래서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부가세 예수금은 그러면 얼마? 150원이 되겠죠. 그럼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두어야 되겠습니까? 1,650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1,500원 안에 여기 그 매출 금액하고 즉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상품 매출이라고 안 써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품 매출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고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공급가액이라고 쓴답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공급가액 1,500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5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예수금 두 개 합치면은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얘를 공급대가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럼 이런 용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공급가액 더하기 뭐가 되진 거다? 부가세. 이게 합쳐진 거를 공급대가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 지금 은비 씨가 상품 커피 1,500원 주고 샀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1,500원이 지금 은비 씨한테는 얘가 공급대가 이 돈만 딱 냈을 거란 말이죠. 1,500원. 그죠? 공급가액은 얼마였겠어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액하고 계산하는 방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공급대가 즉 1,500원 여러분 계산기 갖고 있을 테니까 1,500원 나누기 1.1 해보세요. 1,500원 나누기 1.1 그러면 1,363원 이렇게 나오죠. 그게 공급가액이에요. 그럼 1,500원에서 1,363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37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연습하겠지만 공급대가를 계산기로 몇으로 나누면 나누기 1.1로 나누게 되면은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더 들어볼게요. 1,500원은 소수점까지 나오니까 계산하기가 그렇다 치고요. 자, 여기 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공급대가가요. 얼마로 할까? 16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공급대가가 16만 5천 원일 때 공급가액은 얼마고 세액은 얼마예요? 나누기 몇 해주라고요? 1.1.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는 얼마가 되겠어요? 15,000원 되겠죠? 15,000원 두 개 더하면 얘가 부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가세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라는 용어하고
그 공급 대가를 계산기로 나누기 1.1 해주시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표시할 수 있더란 얘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죠. 33만 원이 공급 대가예요.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고 세액은 얼마겠습니까? 30만 원이고 세액은 3만 원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금액을 10배로 키워서 더 어렵게 이번에는 5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공급 대가가 550만 원이에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얼마겠습니까? 500만 원하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2배로 더 키워. 1100만 원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가액은 얼마고 세액은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하고 세액은 100만 원.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 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275만 원이라면요. 공급 대가가 275만 원이에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250. 부가세는 25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사오거나 할 때 그때 거기 자기네 값은 다 받대. 그 판매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 10%는 부가세로 내라고 지금 그 부가세를 징수해 놓으라고 지금 얘기한 법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돈을 쓰는 대부분의 그 항목들에는 물건값에는 또는 서비스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내고서 영수증 제대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볼 필요가 없었죠? 앞으로는 보세요.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 나중에 이제 면세 품목도 배우게 되겠는데 일단 지금 부가세에서 10% 이렇게 징수해 놓으라고 하는 계정의 이름을 뭐라고 쓴다?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쓴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 10%를 미리 받아 놓은 거죠. 그럼 반대로 물건 살 때는 회사에서는 뭐 물건 안 사나요? 회사에도 물건 살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1,500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얼마짜리를 사갖고 왔느냐면 원재료 1,000원 주고 사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원재료를 파는 사업자도 자기 거 1,000원어치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징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똑같이 부가세이긴 한데 우리가 받아두었던 부가세 예수금 있죠. 어차피 내 돈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얘 원재료 사갖고 올 때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받아놓던 돈 쓰면 되잖아. 그래서 부가세를 갖다가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부가세를 반대로 내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요. 대신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부가세를.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은 얼마를 썼겠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을 때 대변에 현금은 1,100원을 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죠?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 받아놨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상품을 팔고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그 중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상품 사갖고 오면서 얼마를 썼어요? 100원을 썼죠. 얼마 남았어요? 그거 그냥 꿀꺽해요?
그걸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거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앞으로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앞으로는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거래하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최소한 회사에다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원서 쓰려고 하면 회계 1급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 거래가 없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다 이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받으면 얘는 어디에서 입력한다? 매입 매출전표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적격증빙 네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쌤 그럼요. 네. 저기 남은 50원 있잖아요. 네.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가세도 이렇게 자기가 상품 1,500원어치 팔아놓고 자기 거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도 부가세 예수금 국가 대신에 받아놨잖아요. 근데 부가세 50원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돈 아니잖아. 당연히 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아까워해. 왜?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해. 자, 이런 얘기 여기 내용 배우시면서 많이 접하게 될 테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지우고 코드 번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제가 이런 증빙서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증빙서류를 입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빙서류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적격증빙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증빙서류를 입력할 거예요 라고 하고서는 그 코드 번호를 여러분이 입력해 줘야 돼요.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입력할 때 출금전표, 입금전표, 그리고 코드 구분, 차변, 대변 이런 거 구분해 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계산서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일 수도 있겠죠. 현금 영수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입력할 거예요? 그걸 코드 번호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일 경우는 이것도 약속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 코드 번호 받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이라고 붙었죠?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금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 세금들 되게 많죠, 종류가.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럼 여기서 세금을 계산했다는데 이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서류는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을 뜻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석해 보세요. 세금 계산서 무슨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해 놓은 표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게 되면 거기 공급가의 세 금액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 그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놨다 또는 납부했다는 걸 갖다가 증빙하는 서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처나 고객한테 팔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개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개인들한테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발급하지 않지만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받고 그래야 돼요.
그럼 그런 증빙서류들이 회사 여러분 담당자한테 손에 오게 되면 얘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입력하는 방법. 자,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지금 우리가 발급을 거래처에 해줬을 때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해주게 되느냐면 1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11번은 과세라고 써져 있고, 여러분 교재에는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263페이지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만 쭉 들으세요. 263페이지 보면 매출에서 그 증빙서류의 유형 입력할 때 11번 과세라고 되어 있죠. 네. 과세는 뭐의 약자래요? 과세 매출의 약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이기는 한데 여기 영세라는 말 나와 있죠. 네. 영세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느냐면, 이것도 한번 자, 여기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자, 지금 여기 다 국내 회사들인데 이 회사는 지금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 회사는 이 수출 기업에다가 자기네 상품이나 됐든 제품이 됐든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이거 제품이라고 합시다. 이게 상품이라고 할까? 상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거래 금액은 얼마짜리를 했냐면 10,000원짜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이 10,000원이고요. 부가세는 얼마겠어요?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1,000원. 그래서 돈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1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출하는 기업은 지금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수출할 때 이 수출 기업이 외국으로 우리 회사의 우리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할 때 얼마에 수출했냐면 20,000원에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공급가액이. 그 다음에 부가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000원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외국에다가 수출했는데 부가세는 우리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에다 수출하면서 이런 거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할 때는 이 부가세는 적용이 안 되므로 원래 자기네 상품의 원가와 이익에 해당하는 걸로 2,000원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납품회사도 이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납품할 때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수출기업이 얘네들 걸 사용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납품회사도 여기 부가세, 여기 예수금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영세율이란 말 써있잖아요. 영세율의 뜻이 바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란 뜻이냐면 0%란 뜻이에요. 그러면 공급하는 금액, 공급가액의 10%가 원래 부가가치세죠.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수출하는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하고 공급가액만 적지 부가세액은 있다 없다? 그래서 영세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라는 말을 쓰게 되면 되게 가난하다는 돈이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부가세 배우시면서 정확히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영세라는 단어는 다시 영세율이라는 단어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를 적용한다? 0%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세는요, 정확하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간이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요? 간이 사업자는 지금 매출의 규모가 너무너무 적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업자들을 우린 영세 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영세 사업자는 영세 우리 그 한자의 뜻은 그 내용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미미한 것, 그런 뜻이에요. 영세의 뜻이. 근데 위에 영세와 밑에 영세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12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영세는 이렇게 수출 기업에다가 상품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코드 번호를 쓰라고요? 12번 영세라고 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면세라고 돼 있죠. 이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면세사업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왜 부가가치세를 면해 줬을까? 부가가치세를 면해 주는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이 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 부가세법에서의 용어는 우린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좀 얘기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여기를 이 용어를 갖다가 재화하고 용역이라고 구분할 거예요. 재화라는 용어하고요. 얘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들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재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회사에서는 상품,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영무라고 보통 써요. 영무라는 것은 여기 노동력을 얘기해요. 노동력은 사람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영무라는 용어 대신에 뭐도 많이 쓰느냐면 지금 많이 쓰는 용어들 노동력 또는 여기 서비스, 사람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 완력, 힘도 있지만은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도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거기 뭐 사러 가요? 아니면 그 의사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려고 가요? 사는 거 없는데 돈 내잖아요. 그리고 막 이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미용실에 거기 뭐 사러 가요? 뭐 하러 가요? 미용사의 기술,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돈 내야 안 내요? 거기 부가가치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수증 안 받잖아. 앞으로는 봐요. 응. 즉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지금 몇 %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지금 똑같죠. 그죠? 근데 원래 세금이라는 건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잖아요. 그게 형평성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살 때 부가가치세 몇 %를 냈겠어요? 그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살 때 부가가치세 세금 얼마 냈겠어요? 똑같죠? 그럼 형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세금의 형평성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죠. 근데 왜 다 똑같이 내? 은비 씨가 몇백억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없지. 근데 왜 은비 씨처럼
아니 내가 더 가난해. 난 용돈밖에 못 받으니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10%를 받고 돈 조 단위로 상속세 내는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물건 살 때 10% 세금을 내고 이거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일부터 뭐 해야 돼?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해야 되지. 왜 세금이 원래 세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왜 부가가치 똑같이 내? 이 난리를 쳐도 이걸 갖다가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런 역진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다음과 같은 물품에는 부가가치세 아예 징수를 안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야 세금 10% 이런 거 살 때 낸다고 부담 안 되겠지만 저같이 용돈 받아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10% 내라 하면 허리가 휘청거린단 말이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품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느냐면은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 필수 품목.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제일 필수 품목이 뭐예요? 식자재잖아요. 식자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런 품목들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먹고 사는 거. 첫 번째, 식료품 중에서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요.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수산업, 그 다음에 임업, 축산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상품들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첫 번째, 농업과 관련된 거. 우리 먹는 건 뭐예요? 쌀. 쌀에 부가가치세가, 여러분 쌀 사봤죠? 영수증 안 받죠? 네.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고 공급가격만 있어요. 그 다음에 쌀하고 채소류, 야채류, 곡물류 모든 게 다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어업 관련된 거, 생선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류. 근데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가공되면 그냥 부가가치세 붙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꽁치나 고등어, 여기서 보통 뭐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여하튼 그런 어류 살 때도 그 부가가치세 없고요. 그 다음에 고기들 좋아하시죠? 어떤 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닭고기? 닭고기 좋아한대요. 닭고기도 그렇고 돈 많이 생기면 뭐 먹어요? 소고기. 그래도 닭고기야? 그건 아니지. 거기 그 고기 살 때도 정육점에서 사실 때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 다음에 축산물 우유 있죠. 근데 우유는 거기 축산 그 젖소에서 우유가 공장에 서울우유 같은데 납품하겠죠. 거기서 짜가지고 하는 원유는 부가가치세 없어요. 근데 걔가 가공이 돼서 흰 우유가 됐던 딸기 우유가 됐던 바나나 우유가 됐든 나오면 걔는 가공된 거죠. 걔는 부가가치세 있어요. 수돗물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을까 없을까? 수돗물은 없어요. 생수에는 있을까 없을까? 가공된 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필품에 관련된 거, 필수품에 대한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다 면제해 놨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10%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생활할 때 없어서 안 되는 거, 병원에 치료받죠. 병원비에도 치료받을 때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약국에서도 처방받은 약 있죠?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거기도 부가가치세 없어요. 뭐 그런 거. 또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우리 교육 받아야 되죠? 교육과 관련된 모든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거기에 그 수업료 있죠?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여러분 책 살 때 책 살 때에도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도서, 그 다음에 출판과 관련된 것들 책에도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로 교통편 중에서 여러분들 올 때 뭐 많이 이용해요? 시내
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도 있죠. 우등버스는 아니에요. 편리성을 있는 것 말고 시외버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시간 간격도 뒤있다 길고요. 자리도 좌석이 4개짜리 있고요. 뭐 그런 거 시외버스도 있어요. 필수적인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철. 여기는 전철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 생활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놨어요. 그럼 10%가 부과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면세품이라고 부르고 면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지금 여기 학원도 학교도 면세 사업자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 이 영세 간이 사업자하고 헷갈려서 영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하고 혼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가 가난해요? 아니요. 면세 사업자의 대표적인 기관이 또 하나가 병원이에요. 병원 가난하죠, 아주 요즘. 찢어지게 가난하죠, 요즘. 아니죠? 그죠? 학교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여기 해당돼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그 계산서에 아예 부가세액난이 아예 없어요. 공급가액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서를 갖다가 이런 항목들에 대한 걸 서비스나 책을 팔고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한다면 걔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뭘 발급해야 되느냐?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코드번호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는 뭘 쓴다? 면세 얘를 쓴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다 이 설명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캡처 한번 해볼까? 캡처는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혹시 오늘이 5월 며칠이래요? 5월 4일. 됐어요. 자, 그래서 면세라는 거, 면세 품목을 거래하고 그 면세 품목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 서류가 바로 이 계산서예요.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 과세하고 영세는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거고,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서 거래 내역들 증빙 서류 볼 때 뭐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이라는 게 있는데 14번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건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저기 식당 같은 데 가셔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돈 내죠. 신용카드 내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경우 있죠. 개인한테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냥 돈만 내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은 당연히 받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음식점 주인은 11,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원은 누굴 줘야 돼요?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거래 사실을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래 증명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그 식사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11,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인마이 포켓. 우와. 와, 10% 여러분 비싸게 받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격표가 11,000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돈 내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판 사람은 11,000원 10%를 더 받았죠. 국가도 지금 거래 내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좀 양심적이야. 그래서 1,000원 난 그대로 세금 신고해서 납부할래.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럴 때 이 건별이라는 코드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건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네 가지에 해당되는 그 적격 증명이 있다 없다 없을 때 쓰는 코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간이사업자들이 그 규모가 좀 작은 데는요, 대부분 다 이런 영수증 같은 거 그냥 없이 현금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다 누가 갖는 거예요? 그 사업자들이 갖는 거죠. 네. 근데 국가에서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아니 그 사람들도 사실상 식당에 가보면 돈 내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하루 매출이 뭐 한 달이라고 가정해서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됐다면 그 중에 30%는 이런 증빙 서류들이 없는 그런 부가세까지 다 받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건별로 해서 30%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30만 원 중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이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긴 한데, 참고로 너무 없다 그러면 업종별로 신고하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없고 난 빵! 그거 수상하잖아. 그거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그걸 그래서 현금을 좋아해요. 그럼 거기 10% 그러고서는 뭐 2% 정도 빼주면 생색나잖아.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탈세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특히나 옛날에는 병원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병원 뭐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좀 비싸게 나오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또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하여튼 임플란트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 치아가 다 저기 터미네이터야. 임플란트가 지금 꽤 많아요. 근데 또 해야 돼 지금. 그러면 그 임플란트 하나 할 때마다 보통 14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현금 결제해주면, 예를 들어서 현금 결제하면은 저기 100만 원에 해주겠습니다. 아, 40은 너무 비싸다. 현금 결제하면은 10%면 14만 원이죠. 네. 5만 원 빼주겠대. 하고보다 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 돈 나갈 건데 5만 원 빼주겠다 그러면 현금 결제하겠다고 해서 5만 원, 그거면 다 통닭이 몇 마리야.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싸게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가 이득이에요? 14만 원 중에서 5만 원만 깎아주고 9만 원은 자기한테 이득이잖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부가세가 이렇게. 근데 이 사업자인 분은 내가 정직하게 그래도 부가가치세 납부하겠다고 할 때 이 코드 번호 몇 번을 사용한다? 18번. 음. 하는 사람 있어요? 어? 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 네. 사람 사는 일에 없는 일이 있겠어요? 다 있지. 그러면 담임씨 같으면 하겠어요, 안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깎아줄게. 결국 금액의 문제지 다 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손해되는 것도 없는데 뭐. 이익이죠 오히려. 그죠? 10만 원 깎아주면 1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가족들 파티하고도 남겠다. 그죠? 자, 15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15번은 간이사업자에 대한 건데, 간이사업자. 지금 우리는 그 회계 1급에서 법인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번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6번. 16번 뭘로 돼 있어요? 수출. 아까 얘기했던 수출기업 있죠. 수출기업이 외국에다 수출했을 때 이 코드 증빙서류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매출과 관련돼서 코드 번호 쭉 설명 한번 해드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옆에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걸 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 상품을 팔고 매출할 때 그 거래처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그때 코드 번호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은 거기 17번 카과라고 돼 있죠. 네. 17번은 이 카과는 카드로 결제한 과세 품목이라는 뜻의 약자예요. 17번 카과.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를 받는데 카드 결제가 나온다 그러면 걔는 카과,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8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면이라고 되어 있죠? 카드로 결제했어. 아까 얘기했던 면세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우리가 팔았어. 근데 그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그 자료를 입력할 때는 뭐라고 쓴다? 카면이라는 증빙서류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카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은 뭐가 되어 있어요? 카0이라고 되어 있죠? 카0.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회사가 상품을 납품했다 그랬죠? 그럼 수출기업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못 쓴다? 카0. 그럼 여기 세 가지는 다 카드와 관련된 증빙서류일 때는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시겠죠? 네. 이해되셨어? 네. 근데 이거 열심히 쓸 필요 없어요. 이따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드만,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에 대한 거 쭉 설명해 드렸죠. 매출할 때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세 가지, 얘네들은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관련된 거죠. 네. 마지막 거 뭐 남아 있어요? 현금 영수증 남아 있죠. 현금 영수증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는 거기 20번 있죠. 20번은 명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21번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전자화폐 나오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과라고 되어 있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 그러면 얘는 코드 번호 몇 번 사용하시라고요? 22번. 그다음에 23번은요. 똑같이 현면이라고 되어 있죠. 현면도 면세 품목을 팔고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러면 입력할 때 현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24번은요. 현영. 얘가 어떤 용어의 약자들인지 이제 구분이 되시죠? 되셔요? 안 되셔요? 네. 어렵지는 않죠? 헷갈려요. 아니, 헷갈리지도 말아요. 용어만 알아들었으면 이 코드 번호 선택하는 것들은 이따가 회계 프로그램 보시면 그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 연습할 것이지 우선 전반적인 용어만 먼저 얘기해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됐어요. 그리고 매입도 있겠죠? 매입은 우선 매출부터 배우고 나시면 매입은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일단 여기서는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자료가 설명이 260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유형을 해서 부가세 유형이라고 해서 매출, 매입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261페이지, 262, 263, 264 쭉 설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팔고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따르면 거래처에다가 보내줘야지 돼요. 그래서 2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것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습할 것은 2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66페이지에 거기 필수예제라고 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죠.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코드만 보도록 할게요. 266페이지에 11번 과세 있죠. 그 과세에 해당되는 거래 내용들이 거기 1번, 2번, 3번에서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입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게 되면 12번 영세라고 되어 있죠. 영세에 대한 거래 사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13번 면세도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4번 건별 있죠. 16번 수출, 17번 카드 과세, 22번 그 다음에 현금 과세, 총 그 세 가지의 예제가 나와 있죠. 이거 갖고선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그 266페이지에 자료를 입력하면서
입력하면서 제가 항목들을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재 꼭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얘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어놨던 회사 여기도 나가시고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전표 입력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배우셨죠? 네. 전반적으로 일반 전표는 벌써 끝난 거? 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어요. 회계 1급까지는 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다 했었죠? 밑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것만 배우면 일단 우리가 회계 1급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미리 다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월을 선택하는 거나 날짜를 선택하는 건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 위에 있는 요 칸 있죠. 네.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뭐를 입력한다고요? 보통 적격 증빙이라고 쓴다 그랬죠? 적격 증빙을 입력하는 칸이 윗칸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그런 자료들을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밑에 여기 회계 여기 밑에는 입력한 적격 증빙에 대한 뭘 처리해준다?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가 되는 항목이 밑에요. 그럼 얘는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선 알아두셨다 그러면은 266페이지에 11번 즉 세금계산서 매출이에요. 매출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여기 입력하는 항목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진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읽어보시라 그랬죠. 거기 11번 과세 바로 밑에 입력시 유의사항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는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 읽어보셔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그 화면 위쪽에요. 전체 입력이라든지 전자 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과세, 매출카과, 매출 면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보통 빨간색은 매출이에요. 색깔로 구분을 할 때 파란색은 매입이에요. 근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날짜 입력했을 때 일정한 날짜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이 위 밑에 입력하는 건 모두가 다 매출 과세 11번으로 입력되는 항목이고 만약 17번을 선택하게 됐다면 거기 입력하는 자료들이 다 카과에 해당되는 것들만 입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전체 입력에서 그 부가가세 증빙서류 유형을 갖다가 판단하면서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매출만 세금계산서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카드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메인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담당자들이 규모가 클 때마다 다 따로따로 돼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매출을 담당한다면 매입을 입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이거 해놓고 이것만 입력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매출 전체를 입력한다면 이 빨간색만 주로 입력하겠죠. 매입 담당은 요것만 입력하겠죠. 근데 우리는 매출도 매입도 다 해볼 것이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놓고서는 자료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됐나요? 자,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해보죠. 날짜는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월 1일 하나만 먼저 딱 선택을 해놓고요. 날짜를 입력했더니 유형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설명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유형, 부가가치세 유형을 선택할 때 이 유형이란 뜻은 여러분이 입력할 증빙서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요. 7월 1일 충무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상품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다 제품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랬죠. 전자세금계산서 줄치고요.
바로 얘가 증빙서류예요. 뭐가 증빙서류라고요? 예, 세금계산서가 지금 여기 증빙서류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매출인 건 알았고, 그럼 매출 이 항목에서 부가세 유형 코드를 찾아야겠죠. 제가 아까 세금계산서일 때는 몇 번 쓰라고 그랬어요? 11번 여기 있죠. 이렇게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몇 번 입력하면 된다? 11번 입력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하나 찾았으니까 제가 첫 번째 것만 입력해 볼게요. 부가세 유형은 11번 밑에 거 보고 찾을 수 있죠?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보세요.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이렇게 제품 써주시면 돼요. 지금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의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량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0개. 단가는 5,000. 그럼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 계산되죠?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대요? 충무상사. 그럼 충무상사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이요. 얘는 증빙서류가 앞에 전자자가 붙어 있는 것만 표시를 해야 돼요. 우선 전자, 세금, 계산서. 물론 얘는 매출이나 매입 다 똑같아요.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증빙서류가 전자, 세금, 계산서일 때 여기다가 1번 라고 숫자를 입력하면 여, 즉 발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매입일 때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번 직접 여기서 발행을 해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분계 여기에는 지금 여기다 자료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자동 분기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분계 코드 번호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현금일 때. 현금이라는 뜻은 매입이 됐던 매출이 됐던 거래 전체 금액이 다 현금으로 결제가 됐을 때 그때 쓰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은요. 외상일 때요. 전체 거래 항목이 외상 거래일 때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또는 상품 제품 외 그 건물이나 비품을 팔고 사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외상 그랬다고 해서 그 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품 제품과 관련된 것만 거래가 외상이라고 했을 때 2번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수금이나 미지급 계정은 외상 쓰면 안 돼요. 3번 코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얘는 혼합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따가 거래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혼합은 여러분이 밑에서 회계 처리, 분계를 별도로 해주셔야지 돼요. 그런 경우. 자, 4번째로는 카드 거래일 때,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쓰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자,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죠? 1번은 뭐라고요? 2번은 3번은 4번은 뭐 여러분은 이거 외우래요? 누가 외우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밑에 분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메시지 창에 밑에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거 보고 선택할 수 있겠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눌러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말로만 설명해 드렸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금방 아시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7월 1일 충무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라고 했으니까 매출에서 찾아야 되죠. 부가세 유형. 여러분이 요거 찾을 때요. 이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분계가 자동 분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 잘못하게 되면 무조건 틀려요. 무슨지 알겠죠?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거 같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에서 증빙서류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고서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보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예요. 아시겠죠?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번호 아까 11번 했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매출인지 매입인지 이것도 코드 번호 순식간에 잘못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확인하라고 빨간색으로 떠 있죠? 네. 여기는 11번이라는 코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글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입도 과세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출인지 매입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고요. 대금은 전액 뭘로 회수했대요? 자, 이 화면 봐요. 그럼 현금 거래니까 전체 금액이 여기 분기 유형은 1번으로 해야 되겠죠. 1번을 띵 눌렀더니 밑에 지금 계정이 분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거 뭐야? 일반 전표 입력처럼 차변 대변 우리 입력도 안 했는데 분기가 지가 알아서 됐죠. 그러면 그 내역들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자료 보고 입력했던 공급가액은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품 매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가 판매를 했으니까 얘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받아 두어야 되는 거죠. 계정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다 금액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분기에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상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잘못됐죠.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이제 화면 잠깐 나갈게요. 화면 나가시고 처음 우리 이 회계 자료 화면 봤을 때 여기 환경 등록했던 거 기억나세요? 환경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매출할 때 회계 1급부터는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라 그랬죠.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정을 뭘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관리식 거는 지금 여기 상품으로 되어 있죠. 코드 번호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매출했다 할지라도 돈을 못 받았으면 외상매출금 똑같죠. 그럼 얘는 손댈 필요가 없고 매입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매입한다 그랬어요?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는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갖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원리식 것도 여기 원재료 이게 바꾸시고요. 원재료를 사고 돈 아직 안 줬다면 외상매입금은 똑같죠.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외상매출금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랬었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놨던 게 어디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얘가 메인 매출 점표에서 자동 분기에 사용하려고 설정해놨던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더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다시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해가지고 회계 처리 다 해봤죠. 위에다가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서류 입력했고요. 밑에 회계처리는 자동으로 됐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양상 잠깐 7월 1일이었죠. 자, 여기 잠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회계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로 진화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자, 지금 거래처 한번 총무상사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부가세법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거기 충무상사의 담당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담당자 여기 밑에다가 등록이 보이시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 선택하시고요. 담당자명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 업체 담당자 오른쪽 맨 밑에. 업체 담당자 등록.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빨간색 틴데 네. 거기에 등록을 누르세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얘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사용 누르시고 업체 담당자 이름 누구로 돼 있어요? 이충무 돼 있죠. 그다음에 뭐 등록해 주면 돼요? 이메일 뭐 자료가 있다면 다 등록해 주면 없죠. 이메일 주소만 등록해 주시면 돼요. 굿 해놓고서는 med부.co.kr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로 전송하게 될 때 바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가 발송을 하게 되면 얘와 국세청에 동시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두 번째 거래 볼게요. 계양상사 거래처 코드 1201번. 이건 거래처 등록하라는 자료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아까 거래처 한번 신규 거래처 등록해봤죠? 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처 등록하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신규 등록할 것 나와있죠? 자, 계양상사에 모니터 10대, 한 대당 지금 6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죠? 판매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매출이구나.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매출에서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면 유형은 몇 번 선택해야 되겠구나? 11번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죠. 또 담당자도 이메일 주소 나와 있죠. 자, 날짜 2일 걸로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제가 하는 거 천천히 보고서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돼요. 2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얘 지금 매출이라고 했죠. 그럼 매출에서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11번 이해하겠다는 것도 이제 이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11번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모니터. 수량은 몇 개예요? 10개. 단가는? 그럼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으로 뜨죠. 거래처는 전 입력해야 되는데 잠깐 스톱. 아까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 우리가 흔히 들은 게 F2로 조회를 했었죠. 그럼 얘는 F2 조회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F3 눌러서 등록하라 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방법 보세요. 여기 거래처 코드에다가 그냥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키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코드 번호가 5자리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엔터를 띵 치면은 쏘리 자, 플러스 키고 지금 코드 5자리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등록해야 될 거래처 이름이 뭐예요? 계양상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띵 치면은 코드 번호 몇 번으로 할까요? 나오죠. 코드 번호 몇 번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1201번 됐나요? 근데 지금 거기 주어진 자료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 그냥 등록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봤나요? 자, 이제 수정 자료들 다 입력해 줄 거예요. 했더니 어디로 내려가요? 그 밑으로 내려가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공급처 코드 우리가 부여했던 거 공급처명 2개는 나와 있죠. 그 이외에 추가 자료는 어디서 입력한다? 밑에서 이제 입력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12504201333.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계양 되어 있죠? 김계양 되어 있고요. 업태 종목은요? 업태 종목은 안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주소도 안 나와 있죠? 전화번호도 없죠? 그 다음에 이메일 등록해야 되죠? 아까 똑같이 사용. 담당자는 누구래요? 대표 그냥 김계양 해주셔야겠죠? 김계양.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거기 써니라고 되어 있죠?
선 하시고 됐나요? 네. 선생님, 저는 그 코드가 10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드가 101번으로 생각해서 왜 101번으로 했어? 죽을 죄를 졌지? 고쳤어요? 여기 그냥 공부가 나오니까 그냥 하고요. 여기 증빙 서류가 지금 세금 계산서죠. 네.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발급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코드 번호를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여부라고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여로 표시할 때는 1번, 부로 표시할 때는 0번 이렇게 입력하면 여부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제가 전자란에다가요. 전자란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여 표시되죠. 이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거래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료를 입력하고 그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되게 까탈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출인 경우에는 얘 실제로 이제 이따가 연습해 보시게 될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잖아요. 그럼 여기 열하고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 표시되는 거는 지금 실무에서는 당연히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주고 나서 표시되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세무사회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허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분계 내용 볼게요. 지금 분계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래를 갖다가 전체 금액이 다 현금인가요? 아니요. 전체 거래 금액이 다 외상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카드 거래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분계 몇 번을 눌러야 되겠어요? 혼합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죠. 혼합을 누르면 반드시 밑에 회계 지금 차변만 나와 있어서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대차차에 분계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대변에 지금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다 나와 있죠. 그럼 차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총 66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60 여기 뭐죠? 300만 원은 뭘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현금으로 얼마? 3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외상으로 했다 그러죠. 외상이면 계정 과목이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변 대변 금액을 여러분이 혼합 분기를 하면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지 되고. 잠깐만 실례 좀 할게요. 나는 사업자고 안 되지? 했는데. 나도 지금 시작했다. 진짜 사업자고는 안될것 같지? 저도 이렇게 민원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부동산 관련된 거
그 춘천 제가 건물 같은 거 다 춘천에 있어가지고 했더니만 민원 서비스 점수 설문조사 이거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 몇 개 주라고요? 5개. 아니야. 5거나 5개 주면 안 돼. 제일 못했죠? 별표 5개 주면 어떻게 그거. 그죠? 잘 읽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입력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 이제 감은 잡히시죠? 네. 자,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세 번째 거에는 7월 3일 거 날짜 거래죠? 7월 3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또 읽어볼게요. 원효상여의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 또 동그라미 해놔야 되죠. 지금 처음 연습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매출에서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랬죠. 네. 얘 증빙서류죠. 네. 그러면 매출에서 증빙 코드 번호는 몇 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11번. 11번 사용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따 분기할 때 2번 누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또 뭐 나와 있어요? 이메일 나와 있죠. 그럼 등록해 주셔야 되죠. 등록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자료부터 입력을 하려고 봤더니 267페이지에 품목이 몇 개예요? 한 칸에 이게 두 개가 다 입력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면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품목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라는 걸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밑에 그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요. 복수거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품목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품목 그대로 입력하세요. 제품은 규격은 필요 없고요. 수량은 30개, 단가는 12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제품 나도 입력해 주세요. 제품 나 수량은 50개, 단가는 40만원 됐나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탭이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품목에 제품 가 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공급가액, 세액, 합계 금액이 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매출, 그 다음에 복수거래 자료가 입력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죠. 네. 됐어요? 자,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원효상에. 그러면 원효상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 증빙서류 뭐였어요? 전자세금. 그럼 이따가 우리 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네. 그 이따가라는 것은 내일 쉬고 모레라는 뜻이에요. 분기는 아까 외상이라고 그랬죠? 네. 2번이죠.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분기가 쫙 다 되죠?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부가세 유형 잘 골라야 돼요. 자, 부가세 유형 뭐 보고 고른다? 증빙서류 보고 고르는 거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되셨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267페이지에 지금 그 3번 거래까지 7월 3일 거래죠. 7월 3일까지 연습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더 이상 뭐 진도 여러분이 미리 예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기 복습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동영상들 참고하셔가지고서는 뭐 복습들 꼭 하고 암기할 거 부지런히 암기하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늘까지 진도 여기 나가권까지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